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이과 송지현 주무관입니다.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사용과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등록, 수입 지출 내용 입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 정당과 원상현 사무관님이 그 후원금 센터 활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그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것부터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분야별 정보에서 정당 정치자금 메뉴로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네,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제가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띄워뒀는데요.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최신 버전 게시물을 클릭하시고 네, 인스톨 파일을 여셔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 바로 열기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셔도 됩니다. 네,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설치하는 과정을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를 마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네, 이렇게 사용기간 등록을 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네, 사용기간 등록 버튼을 눌러서 사용기간 등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정치자금하고 국회의원 후원에 각각 그 사용기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국회의원 정치자금 메뉴를 한번 사용기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기간 명에는 국회의원 홍길동라고 입력을 하고 네,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대표자명은 이제 후원회를 등록하시는 경우에 후원회 대표자 분 성함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회계 책임자 성함을 기재해 주시고 네, 주소를 입력을 하시는데 이게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는 시스템은 인터넷이 되는 PC에서 검색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상세 주소를 입력하시고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입력하시고 관할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은 각각 선거구 위원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용자 아이디는 이 프로그램을 쓰실 분들이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도 최소 4자 이상 네,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비밀번호 확인 질문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이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쓰시는 경우에는 이전 회계기간 또 당해 회계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 쓰시는 분들은 당해 회계기간과 이전 회계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입력하시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사용기간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까 입력하신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로그인을 해서 그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보시면 그 사용기관 관리, 수입 지출처 관리, 수입 내역, 지출 내역 입력하는 항목이 있고 그 재산 내역, 뭐 지출 결의서 보고 관리 이런 부분들은 회계 보고를 하실 때 필요한 메뉴입니다. 먼저 수입 지출처 관리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을 제공한 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하고 지출을 받는 자, 그 상세 내역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입력 방법은 비슷해서 네, 일단 수입지출처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입지출처 구분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저장이 안 되실 겁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8-83-01632 후원에 계시다 보면 중앙선관위 사업자 번호를 묻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지역은 네,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서는 주소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전화번호 네, 조사 이과 전화번호입니다. 02523-6485번입니다. 네.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네, 가끔 이런 메시지가 뜰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새 자료를 누르시고 다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수입 지출처 입력하실 때 이제 그 어떤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하는 업체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데 이제 급하고 뭐 이러다 보면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상세 내역을 입력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그 저희한테 회계 보고를 하시는 수입부 지출부의 내역이 다 표시가 되고 그것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세 내역, 수입 지출처 상세 내역 부실 기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소나 전화번호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된 수입 지출처를 선택을 하시고 네, 지금 주소가 뜨는 위에 있는 새 자료, 저기 위에 있는 새 자료를 누르시면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거고요. 예, 여기 있는 새 자료를 누르시면 기존 정보가 뜨는데 네, 네, 여기서 새 자료를 주소 수정을 위한 새 자료를 누르시면 네, 주소를 다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주소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장.
잠시 홈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뜰 때, 당초에 입력되어 있던 수입 지출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새 자료, 주소 위에 새 자료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뜨고 주소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정보가 지금 입력됐는데요. 다른 사항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주소나 전화번호 정보를 수정할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새 자료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입력하신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 버튼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주소가 수정이 됐는데요. 기존의 주소를 그대로 저장을 해두고, 그러니까 주소에 대한 이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새로운 정보로 수정된 새로운 주소가 추가로 입력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입 내역을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 맨 위에 있는 새 자료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계정과 보조금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과목을 선택해 주시고 수입 일자를 선택해 주신 다음 수입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입 제공자는 조금 전에 입력했던 그 수입 지출처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선택하고 수입 내역에는 국고 보조금 수령 이렇게 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입 내역이나 지출 내역은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증빙서 번호를 개별적으로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1, 보-2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수입 내역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 지출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지출 내역 관리 입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홈 버튼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수입 지출처를 일괄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 자료 관리에서 왼편 수입 지출처 일괄 등록 그 위에 수입 지출 내역 일괄 등록, 수입 지출처 일괄 등록 메뉴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엑셀 자료에 저장을 해서 일괄적으로 내역을 등록할 수 있는 메뉴고요. 오른쪽 아래에 엑셀이라는 조그마한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보여지는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사항들을 입력해서 파일을 생성하신 후에 업로드를 하시면 한꺼번에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 수입 지출처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으로 돌아가 주시고 왼편에 아래쪽에 보고관리 메뉴를 보시면 재산내역 관리, 재산명세서, 수입지출 보고서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회계보고 수입지출 내역을 다 입력하고 회계보고를 하실 때 보고서 출력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시고 지금 쓰시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PC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PC를 바꾸시거나 뭐 이사를 가시거나 이럴 때 그 자료를 백업해서 복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그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알려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위치가 내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면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 안에 맨 아래에 아마 생성이 될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회계관리 2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이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여기 P펀드 2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저것을 더블 클릭을 하면 조금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또 수입 지출 내역을 입력했던 그 아이디가 뜨고요. 이걸로 로그인을 하면 그동안에 썼던 정보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해 주시고 뒤로 가기를 한번 해주시면 그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회계관리 2 이 폴더를 그 한글 파일 복사하듯이 복사를 해서 USB나 외장 하드에 담아서 다른 PC에 옮겨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USB에 그대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정당과의 원상현 사무관입니다. 앞서 그 정치자금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정치자금을 다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저희한테 고쳐가야지 그 정치자금을 집행을 하시는데요. 가게에서 뭐 영업을 하려면 우선은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면허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증이 나와야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 후원의 등록이나 또 정치자금 후원의 등록 신청 같은 경우 하시면 이건 좀 더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후원회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정치자금을 직접 받을 경우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을 후원을 통해서 받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교재 118페이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후원의 등록 업무 흐름도입니다. 후원회 결성을 하시면은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지정하고 지정권자의 지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선관위에 후원회를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선관위에서는 7일 이내에 후원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원회 결성은 일반 단체 결성과 같이 정관이나 규약의 제정과 후원회 창립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형식적 구비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후원회 대표자는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당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은 자신을 후원할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고 난 후 후원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19쪽입니다. 후원회 등록 신청입니다. 후원회 대표자는 당의 후원회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해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 신청을 하되 후원회 명칭이나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의 인정이 있어야 되고요. 구비 서류로는 후원회 등록 신청서,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 동의서, 인영서, 후원회 지정서, 후원회 결성 회의록 사본하고 사무소 소재지 약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비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원회 명칭은 국회의원 홍길동 후원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후원회 사무소는 한 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급사무 직원은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고요. 유의사항으로는 후원회 지정권자인 그 국회의원은
후원회가 창립총회를 거쳐 후원회 회의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제정, 대표자의 선임 등 내 기구가 구성되고 후원회로서 제반 요건을 갖추진 상태에서 후원회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120쪽입니다. 후원회 정관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 그 홈페이지에 게시했기 때문에 그 네이버 박스 안에 있는 거는 그 내용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좀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관 또는 규약은 후원회 결성 회의 시 그 대기관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후원회 대표자는 당의 후원회 회원으로서 후원회 결성 회의 시 선출하시면 되는데 후원회 대표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계 책임자를 겸임할 수는 없습니다. 인용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후원회인과 후원회 대표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끝에 인자 하나 붙인 게 있고 대표자인이 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두 개 조각하셔서 날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원회 회의록에는 후원회의 성립 등 중요한 사항은 당의 후원회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후원회가 등록 등과 관련하여 첨부 서류에 제출해야 하는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성원 상황과 부의안건 등 회의 진행 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도 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당의 후원의 관계자가 원본과 그 대조해서 틀림없음을 확인한 후 후원의 대표자인으로다가 날인하시고 간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책임자와 그 예금계좌 신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책임자 신고는 후원의 등록 신청 시 하는데요. 후원에 등록을 할 때는 후원의 회계 책임자가 있고 거기 반드시 첨부돼야 되고 또 국회의원의 그 회계 책임자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책임자가 2명이 선출이 되는데요. 선임권자는 후원의 대표자하고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후원에는 그 선임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 책임자 이름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비례대표는 중앙선관위 정당과에 하시고 지역구 선관위는 지역 선거구 선관위에다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책임자 선임 시 그 회계 책임자 취임 동의서하고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 통장 사본을 꼭 구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금 계좌 개설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까 회계 책임자가 2명이다시피 그 예금 계좌도 마찬가지로 후원의 예금 계좌가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 그 예금 계좌가 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금 계좌는 수입용은 수량은 뭐 제한은 없으나 이제 지출용은 하나로 해야 되고 불필요한 경우는 대개 통장 하나로다가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예금 계좌 개설에서는 그 국회의원의 경우는 회계 책임자를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후원의 회계 책임자 관련해서 그 예금 통장은 저희한테 그 회계 책임자 명으로다가 우선은 신고를 하시고요. 저희가 후원의 등록증을 교부를 하면은 그 등록증 갖고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신 후 그 사업자 등록증을 토대로 그 후원의 명으로다가 예금 계좌를 변경 신고하셔서 저희한테 14일에다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그 후원의 명으로다 해주면 좋은데 은행에서는 그걸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정치후원금센터 신규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잘 모르실 텐데요. 정치후원금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원금의 모금, 영수증 발급 등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정치자금 기부 사이트입니다. 특징으로는 신용카드, 시중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휴대폰 결제 등으로다가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신 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그 카카오페이가 그쪽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정액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아니면 소량을 받으셔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쪽을 많이 통해서 후원금 모금을 하시는 게 좋을 듯 듭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는 그 메인 메뉴에 정치후원금이란 정치후원금 기부, 기부 내역 확인, 후원의 소개, 자료마당이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정치후원금에서 후원금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회를 선택하시고 실명 인증을 받은 후 개인정보 입력, 그리고 후원의 금액 입력하고 카드 정보 등 입력하셔서 결제 확인을 누르시면 후원금이 입금이 되겠습니다. 결제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카드 포인트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확인한 바로는 거의 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하면은 현재 그 10만 원을 포인트로 기부할 경우 10만 원으로 다시 환급을 받으시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 포인트로다가 복합 결제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본인이 8만 포인트가 있고 10만 원을 기부하고 싶은데 10만 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 8만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결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다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제도니까 주변에 좀 알고 계신 분들은 활용을 해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증 발급 및 수수료입니다. 좀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수수료가 좀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도 가급적 그 업체하고 거래할 때는 최소한의 그 비용이 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하고 계좌 이체는 이제 그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 그 소요 기간이 약 1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좀 상당히 좀 많이 걸립니다.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수수료는 오른쪽 그 요일과 같습니다. 영수증 출력입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그 기부 내역 확인해서 개인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 확인한 다음에 영수증을 출력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그 각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세액공제 관련해 가지고 후원에서도 연초 후원금 확정 자료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면은 저희가 국세청에다가 업로드 시킵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개별로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인데 개인정보 때문에 좀 입력을 저희한테 안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부 정당에서도 주고 후원에서도 주긴 하는데 그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희가 뭐 개인정보를 어디 활용하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면 업로드만 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그 정치후원금센터 등록 절차의 경우 그 신청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정당 정치자금 자료, 자료실에 보면은 정치후원금센터 사이트 이용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용 신청서, 아이디 추가 신청서, 거래대금 입금 구자, 신고서, 그리고 통장 사본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그 계정을 갖다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파란 글씨 부분을 작성하셔서 도장 날이나 그러니까 통장 이런 거 사본을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하는 데는 약 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바로 되지는 않고요. LG U+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센터 사이트 그 이용고 신청서에 보시면은 우측 서식에 125페이지 보면 사진을 갖다가 사이트에서 직접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록을 하시면은 국회의원님이 그 사진하고 그 밑에 있는 이력 정보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 후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기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은 저희 정당과로다가 문의하시고요. 다음 주 6월 8일에서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실은 다 방문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